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중국과 일본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호소를 할까 싶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일본 사람들의 본 모습을 좀 더 제대로 본다면 선진 강국으로 더 빨리 우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에게 한번 공유할까 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뭐 중국과 일본에 대한 것은 뭐 대부분이 부정적인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뭐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매스컴들이 중국과 일본에서 부정적인 것을 위주로 보도하니까 그렇게 인식되기가 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당장 중국만 하더라도 BTS 발언이라든가 한복, 뭐 김치, 일본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강제 노동 문제라든가 위안부 할머니 문제 등등 도대체 우리 매스컴에서 들려나오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소식은 도대체 정 떨어져 가지고 저 사람들하고는 함께 살 수가 없는, 함께 살 수 없는 인간들이라는 이미지를 갖기 십상이고, 또 실제로 우리는 중국과 일본에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도 중국이나 일본을 비판하고 까는 영상은 열광을 하면서 사이다를 마시듯이 보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영상 같은 것은 정말 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작 중국과 일본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은 현재 우리는 일본을 죽어라고 미워하면서 몹쓸 놈들 뭐 불매 계속 지속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일본은 정작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사에서는 한류가 한 차례 더 깊고 넓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한류가 일본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일본에서 유행한 것의 상당 부분은 From Korea, 한국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고요. 우리하고의 정치 외교 의 싸움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일본의 모태기 외상 같은 경우도 한류 드라마에 푹 빠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불시착을 뭐 정주행할 정도로 한류 드라마에 푹 빠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일본사에서 이와 같은 한류는 3차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1차 시기는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던 겨울연가라든가 K-팝에 막 시동을 걸던 그런 때였죠. 그때는 주로 일본의 중년층들이 전유물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시기는 그 이후에 약 2012년까지 동방신기라든가 소녀시대 등등이 중심이 되었고, 죄송합니다. 젊은 층으로도 막 확산되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2012년에 뚝 끊어지게 됐죠. 왜 그렇습니까? 정치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당시 MB 이명박이 일본 천황, 우리는 국왕이라고 하는데 일본사에서 일본 천황이라고 불리는 일본 천황을 잡고 흔들고 뭐 독도도 방문하던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급냉하게 돼버렸죠. 그러다가 현재는 3차 한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K-팝이라든가 뭐 BTS라든가 뿐만 아니라 드라마라든가 한국 음식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그야말로 전 연령대에서 전방위적으로 일본인들이 일상생활에 전방위적으로 지금 파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그만큼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요,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 우리보다 정치라든가 영향 덜 받지 않습니까?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정치의 영향을 덜 받다 보니까요, 한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소확행, 자기들의 삶, 자기들의 일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과 일상을 생각할 때 이것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더 가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국 것을 많이 찾게 되는 것이죠. 자, 일본은 우리를 이렇게 원하고 찾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본인 만나면 역사 왜 그래? 니네 왜 그래? 도끼를 뜨면서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일본인들은 웃으면서 한국 좋다고 동경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도끼를 뜨면서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3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요, 혹은 일본의 입장에 생각한다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역시 사드라는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드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그야말로 중국 대륙에서는 한류가 뭐 열풍을 일으키다시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사드로 인해서 한순간에 빡 자체를 감추다시피 했는데,
사실은 그 불씨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의 일상 삶 속에서 불씨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가 현재 사드 국면에서 벗어나는 시기를 맞이하면서 빠르게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몇 년 동안 닫혔던 우리 게임 업계의 판호도 조금씩 풀어주려고 하고 있고, 그 외 같은 경우도 조금씩 전형적으로 중국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물에 술 탄 듯 조금씩 그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상 중국 인민들은 그 분위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올해 같은 경우도요,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한인 거리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살다 왔으니까 잘 아는데요. 거기서 코리안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한펑지에라는. 그런데 한 달 동안 했는데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녀갔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인산인해 해가지고 한국 것을 사고 먹고 입고 체험하고 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가지 못하니까 그야말로 뭐 열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 코리안 페스티벌을 기획했던 거기에 있는 한국인 담당자분들께 연락을 해갖고 자기 지역에서 하고 싶다라는 그런 식으로 한류 문화가, 한국적인 것이 다시 불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런 중국인들은 우리 것이 좋으니까 자기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 것을 더 접하고 더하고 함께 하다 보면 자기들의 삶의 수준이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생각도 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중국 하면은 BTS 뭐 한복 뺏으려고 하네, 김치 뺏으려고 하네, 이런 황당한,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소한민국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일부 이 몹쓸 매스컴들이 계속해서 그 정말 극소수 저질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일베와 같은 그런 인간들이 짓거려대는 걸 갖다가 마치 전 중국이 그런 것처럼 혹은 전 일본이 그런 것처럼 우와 보도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또 좌우돼가지고 우리 온 나라가 정색하다시피 우와 저놈들 우리 것도 뺏으려고 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소중한 에너지를 그런데 낭비하지 말자니까요. 먼저 우리 일부 매스컴들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일부 매스컴들 문제라는 거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그거 보지 말고 제대로 보도하는 SNS 채널이라든가 유튜브 같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금만 노력하면 제대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 영향을 덜 받고 그런 한심한 저질적인 일부 놈들의 목소리에 영향을 받지 말고, 정말 더 많은 일본인들은, 정말 더 많은 중국 사회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과의 제대로 된 만남을, 교류를 한번 확대해 보자고요. 이렇게 바라볼 때 지금 중국과 일본은 우리 것을 그만큼 더 많이 찾고 있고 열광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고 우리의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진출 전략, 교류 전략을 수립해서 다가가면요, 우리 경기도 그만큼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우리 문화는 중국과 일본을 거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과 일본은 우리 문화, 우리 한국적인 것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터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 사람들만이라도요, 소한민국적인 사고라든가 작태에 휘말리지 말고 멋있게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